예, 오늘은 16페이지, 교과서 16페이지 물체의 평형 이 단원을 나가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물체의 평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학습 목표를 따져보면 아래 있죠? 무게 중심에 대한 물체의 평형 조건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 물체의 중심을 이용하여 간단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체의 평형 나오는데요. 들어가기를 보면 돌탑이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합니다. 그래서 사진 보이나요? 여기 그림. 그래서 바위 위에다가 돌을 쌓고 그 위에 작은 조만한 작은 돌을 걷고요. 그 위에다 돌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돌이 쓰러지지 않아요? 돌탑이 쓰러지지 않아요? 이게 왜 안 쓰러지는 원리,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회전축입니다. 회전축을 이용하는 이제 문이에요. 문. 여러분들 보면 교실의 문, 방문 같은 데 보면 문이 있으면 문축, 문틀, 틀 같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이 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문을 열려고 할 때 문 전체를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죠. 뭘 잡고 하죠? 그렇죠. 문 앞쪽에 있는 이렇게 중간쯤에 이제 허리춤 그 주변에 이제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잡이의 위치를 보면요, 여는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손잡이 위치는 어디 있냐고 한다면, 요 문이 이렇게 회전한다고 할 때 축으로부터 가장 먼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냐? 손잡이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문일 때 이렇게 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손잡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왼쪽에 손잡이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오른손잡이용 문, 왼손잡이용 문인가요?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른손잡이의 경우는 오른쪽에 있으니 사람 몸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니까 문을 오른쪽을 열거나 밀기 편할 거예요. 왼손잡이의 경우는요, 손잡이가 왼쪽에 있는 것이 처음부터 밀고 당기고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러면 이 문의 손잡이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게 맞는가요? 이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요, 손잡이의 위치는 문의 축, 통상적으로 문틀에다가 고정시키는 부분을 경첩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첩을 기준으로 해서 좀 먼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했다고 얘기하면 이거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문을 가지고 실험을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요 문 손잡이가 경첩으로부터 상당히 먼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요거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는 게 요번 시간이고요. 첫 번째 해야 되는 내용 보면 뭐냐면 돌림힘이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돌림힘이고요, 영어로 하면 토크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물체에 작용한 힘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걸 돌림힘, 토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림힘, 토크의 경우는요, 요거는 파라의 길이 곱하기 힘의 크기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약자로 나타내면요, 팔의 길이는 통상적으로 R이라고 나타내고요, 힘의 크기 요거 F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팔의 길이니까 요거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미터입니다. 힘의 크기, 힘의 단위 뭐죠? 뉴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림힘, 토크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미터 곱하기 뉴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봅시다. 요 팔의 길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물체에 이렇게 동그란 요런 뭐 길쭉한 동그란 모양의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라고 하는 방법, 돌아간다는 뭐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여기 볼펜이죠. 볼펜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중심을 요 가운데쯤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요게 요 끝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요쪽을 기준으로 요쪽 끝을 볼펜의 끝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팔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돌 때, 회전할 때 회전의 중심이 되는 축이 있겠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힘이 작용, 요게 회전 중심이라고 합시다. 회전 중심. 중심으로 해서 요 부분에 힘을 가한다고 합니다. 요게 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힘을 가하게 되면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 요렇게 요 물체에서 요렇게 하면 이렇게 돌겠죠? 회전의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회전의 중심부터 힘이 작용하는 그 점까지의 거리, 이걸 이제 팔의 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요거의 단위는 요 미터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요 교과서 아래쪽에 있는 거로 따지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요거의 경우 보면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여건 잠깐 봅시다. 그러면 토크는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봅시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회전의 중심입니다. 중심으로부터 물체의 거리, 힘이 작용하는 거리까지를 이제 R이라고 얘기하면 요 점에서 힘 F가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 세타가 없잖아요. 세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요 회전의 중심으로부터 축을 쭉 하나를 걸고요. 여기 요 축과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의 각 요걸 세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회전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걷을 때 요 두 직선 사이 관계가 90도라고 얘기하면 사인 90도는 얼마죠? 그렇죠. 1이죠. 그러니까 요때는 요게 직각일 때는 그때 돌림 힘은 팔의 길이와 힘의 곱익과 같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 요 점이 회전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작용하는 힘이 교과서에서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선생님들 빨간색으로 쓸게요. 요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90도. 그래서 요게 만약에 대각선 요쪽 방향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회전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축과 그리고 요 값을 세타라고 얘기하면 요게 F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돌리는 곳에 작용하는 부분을 얘기해 보면 이거 지난 시간에 있던 힘의 벡터의 분해 혹시 기억나나요? 벡터 분해를 보면 실제로 수직한 방향으로 요만큼이 작용한 거겠죠.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요만큼이 작용한 걸 거예요. 이게 F'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F'은 실제로 따져보면 사인 세타죠. 그래서 요 막대를 돌려주는 돌림 힘의 경우는 R 곱하기 똑같이 거리가 R이니까 F 곱하기 사인 세타일 거예요. 삼각함수 배웠죠? 물론 요게 세타 값이 점점 작아져서 똑같이 거리 R이라고 해요. 회전 중심이라고 하고 요거
막대의 길이 방향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F라고 합시다. 그럼 그 힘의 방향과 돌려준 방향과 세타 값이 얼마죠? 제로죠? 그럴 때는 공식을 써보면 토크는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일 때지만 사인 세타가 당연히 얼마에? 이게 0입니다. 사인 세타가 0이니까 요 돌림 힘은 얼마니? 결국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돌려가는 힘 요걸 가지고 얘기하면요. 힘에 작용하는 세타 이 각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사인 세타는 언제 제일 큰가요? 그렇죠? 90도일 때 제일 크죠. 그러니까 회전 물체 방향 그 방향과 수직일 때 돌림의 방향은 가장 큽니다. and 요 값이 F 사인 세타 값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사인 세타 값이 1일 때가 최대가 클 때고요. 당연히 F가 크면 크겠지. 또 하나 R이 클 때도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있는데 요 점을 이제 회전 중심 회전축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간단하겠죠. 회전축입니다. 요걸 축으로 해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힘으로 이쪽에서 F라는 힘이 작용하고요. 아래에서 위로 또 위에서 아래로 F-라고 합시다. 그런데 F랑 F-를 힘을 비교해 보면 F 이꼴 마이너스 F-라고 합시다. 그 말은 뭐니? 방향이 반대 방향인 힘이란 얘기죠. 그랬을 때 거리를 회전축으로부터 작용하는 힘까지의 거리가 요것과 요것이 있을 겁니다. 어느 게 더 크니? 요게 R이라고 얘기하고 R'이라고 얘기하면 R보다 R'이 더 크죠?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면 같은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그런데 회전축까지의 거리, 다시 말하면 팔의 길이가 R'이 길죠. 그렇게 되면 돌림힘이 어느 게 더 크겠니? 그렇죠. 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래 방향이지만 이 축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어떻게 통상적으로 회전한다고 얘기하니까 통상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 이쪽으로 올려주면 결국엔 반시계 방향으로 했죠. 이 방향으로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힘이 F'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F라는 힘은 위로 작용한다고 한다면 이 물체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죠.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다 보니 같은 힘으로 주어질 때 어디 있을 때 문이 잘 돌아갈까요? 문이 잘 열릴까요? 문이 잘 회전할까요? 그렇죠. 축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훨씬 더 문이 잘 돌아갑니다. 회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잡이의 위치는 오른쪽에 있니? 왼쪽에 있니? 그거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기준이 아니고요. 축으로부터 어디 방향에 있는지 그리고 문 뒤쪽에, 문 앞쪽에 어떤 물체라든지 걸릴 것이 없는지 그거에 따라 손잡이의 위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림 힘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요 아래쪽에 보면 지뢰의 원리가 있죠. 그럼 지뢰의 원리를 한번 봅니다. 지뢰대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다 했었죠. 여기 받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렛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물체가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물체에서부터 받침점까지 그리고 받침점으로부터 이쪽에서 힘점까지를 비교해 보면 통상적으로
요 거리를 A라고 얘기하고 물체까지의 거리를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를 B라고 얘기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당연히 B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어떤 과학자는 어떤 말도 했냐면 나에게 받침대 하나랑 무한히 긴 막대 하나 주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이걸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놔둡니다.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길이를 이렇게 긴 걸, 그 다음에 요 점에다가 받침점 해놓고, 요게 질량 M인데 실제로 얘 아래쪽으로 작용하려면 중력가속도가 옆에서 mg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통상적으로 mg라고 얘기하는 걸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물체의 무게, weight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중심부터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A라고 얘기하고요. 받침점으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 B까지 거리까지 있고요. 요 점에서 요 아래쪽으로 힘 F를 작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막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막대를 기준으로 해서 물체의 무게는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지만 실제로 요 막대는 요 물체의 무게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아래쪽으로 내릴 수는 없죠. 왜? 받침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얘가 물체 무게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질 거야. 따지고 보면 요 물체 때문에 요 방향, 이 방향을 뭐라고 그러죠? 그죠?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돌림힘의 경우는 8의 길이니까 받침점부터 물개가 작용하는 그 점까지의 거리, 그래서 A가 되겠고요. 작용하는 힘은 그 물체의 무게, mg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선 지금 weight라고 해서 w라고 되겠죠. 이렇게 될 테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위치에 있는 요 힘의 경우는 아래쪽으로 작용하지만 실제로 그 막대는 받침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무슨 방향?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 돌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시계 방향 돌림의 경우는 받침팔의 길이 B 곱하기 F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요 수식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F는 B분의 A 곱하기 W가 되겠죠? 맞나요? 쏘리. 쌤, A, B를 이렇게 표시해. 왼쪽에 있는 거 A, 오른쪽에 B라고 얘기했는데 교과서는 또 BA로 표현되어 있네. 교과서 기준으로 바꿀게요.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요거 B라고 하고 요거 A라고 해야지 교과서랑 쌤 가르치는 방식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요거 B라고 얘기하고요. 요거 A라고 바꿀게. 그러면 요거는 A분의 B 곱하기 W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A랑 B랑 비교하면 A가 크고 B가 작죠? 그러면 요거는 물체의 무게보다 요거는 분모분의 빈자니까 요 값이 어떻게 돼?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으니까 원래 물체의 무게보다 가한 힘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으로 비교해보면 웨이트, 요게 아무리 무거워지면 내가 요거 줄 수 있는 힘이 작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니? 그쵸. A의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더 작은 힘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렛대 원리입니다. 요걸 이용한 것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축바퀴라고 하는 거죠. 18페이지. 그럼 축바퀴를 한번 잠깐 볼게요. 축바퀴라고 하는 건 뭐냐?
왜냐면 여기 있는 실타래 2개 있는 거 보이죠? 실타래 2개를 축을 고정해서 두 실타래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축을 고정하는 장치를 놔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반지름이 B라는 실타래가 있고요. 요걸 같이 반지름이 A라는 실타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안쪽에다가 물체의 무게 W라는 걸 걸어 놓고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실 걸어 놓고 F라는 힘을 가해 줍니다. 그럼 요 안쪽에 있는 실타래의 경우는 요 물체가 아래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 물체는 B라는 힘 W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의 경우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의 경우는 W 곱하기 B가 될 테고요. 시계 방향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의 경우는요. 요 바깥쪽에 있는 원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요 바깥쪽의 원은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은 F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런데 이 축은 같이 있죠. 같이 돌아가죠. 그래서 요 시계 방향의 돌림임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똑같아요. 그러면 W 곱하기 B는 A 곱하기 F입니다. 그래서 F는 A분의 B 곱하기 W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알겠지만 A가 크니 B가 크니 A가 B보다 큽니다. 그러면 요 말은 뭐야? 요게 1보다 작은 거죠.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작아집니다. 그럼 원래 무게보다 힘이 작아집니다. 그 말은 뭐니?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물체의 돌림 힘, 그리고 돌림 힘을 이용한 지뢰, 그리고 또 축바퀴 이걸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축바퀴를 이용해서 그리고 지뢰를 이용한 다른 기구들도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